지금 한국 선박업계에 19조 규모의 반전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 LNG선 10척 중 7척을 만드는 나라 한국. 하지만 그 핵심 기술은 지난 40년 동안 프랑스의 4조 원 특허로 묶여 있었습니다. 배 한 척에 200억 원, 지난 40년 동안 4조 원. 프랑스가 한국에게 뜯어간 특허 로열티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한국이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개발한 KC2C 시스템, 영하 163도의 혹독한 테스트를 완벽히 통과했습니다. 불가능이라던 이 기술이 이제 한국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의를 표했고 프랑스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의 기술을 완성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이 프랑스에 날린 통쾌한 복수의 전말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프랑스 국적의 앙투안 르메르입니다.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 산업과학 참사관으로 15년간 일해왔습니다. 그날도 파리의 고요한 외교가 회의실. 저는 차가운 서류를 마주하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19조의 반전이라는 문구가 적힌 한국 측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동료인 피에르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콧방귀를 뀌더군요. 앙투안, 이게 대체 뭡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단어들로 우리를 설득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데이터로 세상을 보는 외교관이었기에 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 보고서는 제게 팩트가 부족한 그저 감정적인 호소문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LNG 선박의 안정성을 증명했다는 소식은 이미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지난 40년간 그 핵심 기술은 우리 프랑스의 특허로 완벽히 묶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배 한 척을 만들 때마다 200억 원씩, 총 4조 원이 넘는 로열티를 우리에게 지불해왔습니다. 데이터는 충분히 검증된 것일까요? 피에르가 제게 스치듯 말했습니다. 그들이 감히 40년짜리 우리 기술에 도전하다니 늘 감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는 한국의 시도를 그저 감정적 과잉으로 치부했습니다. 협력보다는 감정적 호소로 밀어붙이려 하죠.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원회의 결론은 결국 프랑스의 침묵으로 귀결되었네요. 회의록에는 단지 논의 보류, 추가 검증 필요라는 한 줄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회의실을 나오며 제 판단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죠. 한 젊은 분석관이 창백해진 얼굴로 보고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참사관님, 큰일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재검토했는데 저희 데이터가 틀렸습니다. 제 옆에 있던 피에르가 보고서를 세게 낚아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린 국제적 망신이야. 앙투안. 19조의 반전은 한국의 과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진짜 실수는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우리의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대사관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장관께서도 저와 제 동료 피에르를 직접 호출하시더군요. 대체 두 사람 다 정신이 있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이 사태는 자네 부서의 명백한 실수야. 19조의 반전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한국의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프랑스가 책임져야 할 외교적 재앙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침묵은 순식간에 곤경이 되어 돌아왔죠. 바로 그때 서울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장관은 그 종이를 책상 위로 던지듯 건넸습니다. 한국기술신뢰 검증 프로젝트라. 잘됐군. 자네 두 사람이 직접 가게. 이 초청은 더 이상 우리가 그들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실수를 만회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초청을 받은 시기는 마침 입동이었습니다. 파리의 잿빛 하늘과는 달리 서울의 가을은 유난히 맑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계절이 완전히 달라도 제 마음의 의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네요. 공항으로 가기 전 우연히 파리에서 만난 한 한국 유학생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얼마 전 한국에서 겪은 일을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길에서 넘어져 잠시 주저앉아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어봐 주었다더군요. 그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당시에는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괜찮아요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의 핵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피에르와 나란히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거대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비행은 이전의 출장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저를 짓눌렀죠. 제 임무는 더 이상 그들의 기술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사과이거나 혹은 확인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로 중얼거리더군요. 대체 이 밤중에 우리가 왜 끌려가야 하는 거지?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옳음을 지켜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세상을 놀라게 한 그날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빽빽한 일정표를 건네받았습니다. 저를 맞이한 한국의 공무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했죠. 하지만 피에르는 제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이거 다 보여주기식 쇼일 뿐이야. 앙투안.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내면 분명 어딘가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여전히 검증이라는 견고한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길. 수많은 차가 경적 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피에르가 또다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통제가 아주 살벌하군. 저러니 조용할 수밖에.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통제가 아닌 자율적인 질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냉정한 관찰자일 뿐. 아직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첫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그들의 신기술인 KC2C의 LNG 실험, 성공을 근거로 매우 논리적인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발표 자료의 첫 문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여전히 나를 세웠습니다. 검증 기관이 어디입니까? 원본 데이터를 지금 당장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한국 측 대표의 대답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데이터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하지만 신뢰는 한순간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이어진 식사 자리였습니다. 한 한국인 연구원이 저희에게 따뜻한 젓가락을 건네주려 했습니다. 피에르는 못마땅한 듯 그 손길을 무시했지만 저는 조심스레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건 참사관님 몫입니다.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습니다. 그는 제게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생소한 반찬의 향기 앞에서 잠시 멈칫했네요. 그 단순한 배려의 말이 제 머릿속에 있던 협력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쓰는 듯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입동을 지난 늦가을의 바람이 가로수 잎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한국의 조용한 힘이 도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이 이 나라 시스템의 근간일지도 모른다. 그 문장은 제 안에서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다음 날, 저와 피에르는 LNG 실험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정해진 절차서보다 서로의 눈빛을 더 신뢰하는 듯 보였죠. 그들은 구호 대신 조용한 손짓으로 타이밍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단단한 신뢰는 이미 기술의 수준을 넘어서는 듯했네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피에르가 갑자기 헛웃음을 쳤습니다. 한 노인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는데 전혀 모르는 청년이 즉시 달려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피에르가 속삭였습니다. 저거 봐. 앙투안, 저렇게 순진하니 우리한테 당했던 거야. 하지만 제게는 그 따뜻한 한마디가 그 어떤 데이터보다 강하게 들렸습니다. 이것은 통계나 데이터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 셈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운영하는 따뜻함이었죠. 길거리에서 마주친 그 사소한 친절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나라의 놀라운 기술력과 시민윤리의 진짜 근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란 과연 무엇일까요? 데이터의 완벽한 적합성일까요?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시간의 총합일까요? 제 마음은 이미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품격이었습니다. 호텔 방 창문 너머로 한강의 불빛이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그 고요한 물결 속에서 조용한 복수라는 단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닌 묵묵한 증명이었네요. 저는 내일 회의를 위해 준비할 보고서의 한 줄을 미리 써넣기로 결심했습니다. 데이터의 검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잠시 멈추었죠. 그러나 그들의 신뢰는 이미 증명되기 시작했다. 저는 어쩌면 세계해양위원회의 규범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설 수도 있겠더군요. 서울 정부청사에서 재검증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 측이 제시한 모든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죠. 사실 제게는 감정에 속아 실패했던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10년 전 한 신생기업의 열정적인 발표에 감동해 막대한 투자를 승인했다가 결국 모든 것이 데이터 없는 거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실패로 저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죠. 그 이후로 저는 숫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의 이 완벽한 숫자들 속에서는 어떤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국의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저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참사관님.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대신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나아갈 뿐입니다. 그것은 과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견뎌낸 자의 확신이었습니다. 기술이 구현되는 실험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LNG를 보관하는 영하 163도의 혹독한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내더군요. 거대한 압력 게이지의 바늘이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지켜보던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죠. 모든 수치 정상 범위, 영하 163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통제실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에 피에르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이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프랑스 본국으로 전송했습니다. 검증 과정은 매우 안정적이며 제 실험의 필요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장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앙투안, 감정에 휩쓸리지 말게. 데이터는 감동이 아닐세. 그 차가운 문장이 유독 제 가슴에 걸렸습니다. 퇴근길, 저와 피에르는 낯선 풍경 앞에서 또다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시는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은 한국의 수능 시험일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험 하나를 위해 항공기 이착륙 시간이 조정되고 출근 시간까지 늦춰진다는 사실에 피에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비효율의 극치군. 나라 전체가 멈추다니. 시험장 앞에서는 한 교통경찰이 저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오늘은 이 주변에서 경적 소리 하나 듣기 힘들 겁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집중해야 하는 날이잖아요. 피에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것은 멈춤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전체의 거룩한 배려였습니다. 그 평범한 경찰관의 말 한마디가 한국의 시민 정신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지는 질서였네요. 그날 오후 한 외신 기자가 저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모든 과정이 조용한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조용함은 완벽한 준비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대답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저는 어느새 검증이라는 단어보다 신뢰라는 감각을 더 느끼고 있었네요. 보고서에는 객관적인 숫자만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남았습니다. 그들의 협력과 침묵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제 외교 보고서 초안에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와 현장 인력의 일치율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 그리고 덧붙였죠. 한국의 시스템은 신뢰 그 자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한동안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감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운영으로 증명되는 법이니까요. 며칠 뒤 외신의 첫 번째 의미 있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실험이 아닌 실제 운영으로 기술을 증명해내다. 그 아시아 경제의 헤드라인을 읽는 순간 저는 프랑스에 경고했던 침묵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현장 검증을 마쳤지만 저희는 파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피에르는 당장 돌아가자고 불평했지만 저는 본국에 보고서를 보내며 기다렸습니다. 데이터는 안정적이나 이들의 운영 철학 자체를 더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협력 자문위원단 창설을 조심스럽게 건의할 생각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제가 감정에 휩쓸렸다고 비난했죠. 앙투안, 자네 미쳤군. 그깟 친절에 넘어가다니. 하지만 저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바다가 뒤집은 진실이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이 보여준 정의의 복원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예감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의 논평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수치상 일부 진전이 있으나 국제 표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그 짧은 문장이 파리의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서울의 호텔에서 그 기사를 읽은 피에르가 제게 신문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앙투안, 저들은 아직 본질을 모르고 있어. 하지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본질을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며칠 뒤 저희는 2차 재검증을 위해 현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저희를 감시자가 아닌 손님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과하지 않은 차분한 환대가 오히려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기술과 인간이 완벽하게 교차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중견 엔지니어가 저희에게 다가와 말하더군요. 저희는 데이터를 사랑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를 더 믿습니다. 그 말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그들 조직의 운영 철학을 담은 선언이었습니다. 시험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는 와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뜻밖의 행사가 열렸죠. 바로 김장 나눔 행사였습니다. 하얀 위생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붉은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도 장갑을 건넸습니다. 피에르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죠. 됐습니다. 전 이런 비위생적인 행사에 참여할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원은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사관님, 이것도 일종의 협력입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담그면 김치가 더 맛있어집니다. 신뢰도 그렇지 않을까요? 한국 측은 새롭게 개발한 안정화 장비를 시연했습니다. 모든 수치는 프랑스 기술진이 제시한 기준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죠. 함께 방문한 피에르조차 놀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숫자보다 그들의 표정이 더 인상 깊게 다가왔네요. 그들은 검증받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점검을 마친 한 기술자가 땀을 닦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참사관님, 저희도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솔직함에 순간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자주, 더 철저하게 서로를 검증합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는 나라, 그것은 제가 외교 현장에서 처음 마주한 진정한 정직함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피에르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앙투안,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의심에 차 있었지만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그들의 운영 철학 그 자체잖아. 현장에 와 있던 외신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죠. 한국은 왜 이렇게 모든 과정이 침착합니까? 한 연구원이 마이크를 잡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운영으로 증명할 뿐입니다. 그 순간, 그 문장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냉소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놀랍게도 외국 기관이 아닌 한국 자체 인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검증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당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네요. 피에르가 제게 경고했습니다. 앙투안, 함부로 보고하지 말게. 이건 우리 둘의 목이 달린 일이야. 하지만 저는 그를 무시하고 파리 본국에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신뢰의 구조입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처음으로 프랑스 산업부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인정이라는 단어를 꺼냈죠. 회의가 끝나고 한 한국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참사관님, 신뢰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견고했던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을 협력의 주체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 기술진과 함께 한강의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다리를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이 다리는 수천만 번의 검증을 통과하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가 쌓아 올린 신뢰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저는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기술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신뢰의 복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은 곧 정의의 복원이 될 것이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 기술 포럼이 열렸고 전 세계 산업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주제 발표 첫 순서는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한때 기술의 중심이던 저희 두 사람의 자리는 작아 보였고 피에르는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죠. 우리는 검증자가 아닌 듣는 사람의 위치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들은 김장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닌 신뢰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화려한 그래프 대신 운영 과정 전부를 투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성공, 실패, 재검증, 그리고 협력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죠. 발표가 끝나자 정적을 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술 발표가 아닌 운영 철학의 증명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옳음을 믿는 일을 끝까지 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용합니까? 한국 대표는 짧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진실은 목소리가 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포럼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어서 국제기술평가단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LNG 실험은 세계 표준을 새로 정의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한국, 데이터가 아닌 사람으로 설득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보낸 상세한 보고서가 프랑스 산업부 전체 회의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장관은 한국의 접근 방식이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의 구조라고 말했다더군요. 그날 이후 프랑스 정부는 한국기술협력 자문위원단 창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손에는 다음 국제회의 초청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북해에서 대형 LNG 운송사고가 터졌습니다. 언론들은 프랑스형 안전심사 체계의 한계를 보도했죠. 피에르는 호텔방에서 명백한 관리 실수일 뿐 우리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한국형 모델의 진가를 증명할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회의를 소집했고 그 고유한 집중력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도시는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라의 품격은 바로 이런 질서와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48시간 만에 사고 원인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발표 이후 한 기술관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손으로 고쳐내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의 책임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고쳐내는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한 신뢰를 쌓고 있었습니다. 유엔 해양안전위원회는 한국형 대응 프로토콜은 새로운 국제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도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한국이 설득했다고 논조를 바꿨습니다. 한국기술진흥 기자들 앞에서도 다른 나라에도 배울 점이 많다며 겸손했습니다. 프랑스 산업부 장관은 마침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과 동등하게 겸허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뢰란 완벽함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형 대응 매뉴얼이 국제표준 초안으로 채택되며 조용한 복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오름의 리더십은 이미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북해 사고 이후 긴급히 유럽기술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25문단의 포럼에서 시작된 논의가 이제 공식 안건이 된 것입니다. 주제는 한국형 운영 모델의 유럽 표준 도입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저와 피에르는 이제 심사자가 아니라 청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피에르의 굳은 표정에서 낯선 긴장감을 읽었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결국 함께 가야 합니다. 한국 대표단은 운영 중심의 기술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었죠. 한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오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한국 대표는 오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BBC, 르몽드, 아시아경제는 조용한 힘이 마침내 세계의 기준이 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기술위원회는 공동 운영 책임 조항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철학이 국제 문서가 된 것입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기억되겠네요. 한 프랑스 기자가 저희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멈춰서 확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함이 우리의 조급함을 이긴 겁니다. 논의는 격렬했습니다.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한국 모델을 폄하하려 했죠. 하지만 르피가로는 한국의 기술은 구조가 아니라 태도였다고 썼습니다. 위원회 휴식 시간, 한 기술관이 저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함께 옳은 길을 가려는 것뿐입니다. 피에르는 그 말을 애써 외면했지만 다른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바깥 창문으로 입동의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저희에게 건넨 차 향이 진하게 느껴졌죠. 일부 유럽 대표가 왜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냐고 외쳤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효율은 속도의 문제지만 신뢰는 반복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회의장에 공개된 한국의 국제 보고서는 모든 검증 단계가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은 큰 목소리 없이 세상을 설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묵묵한 운영으로 이룬 정의의 복원이었습니다. 회의 중 한 유럽 대표가 데이터 오류를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 기술관은 즉시 원본 로그를 공개하며 다시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증이 끝난 뒤 한국 대표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신뢰를 만들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원회의 의장이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계해양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한국의 KC2C 기술을 새로운 국제 규범으로 공식 승인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승인이 아닌 정의의 복원임을 깨달았습니다. 피에르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리더십은 이미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제 손에는 OECD 특별 포럼 초청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계경제협력기구 OECD 본부. 주제는 지속 가능한 기술 신뢰 체계였습니다. 의장이 발표했죠. KC2C 규범 승인에 이어 한국의 책임 중심 운영 모델을 본 회의의 표준안으로 상정합니다. 한때 그토록 오만했던 피에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완벽한 패배이자 깊은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회의 후 피에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앙투안, 저들의 리더십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그날 저녁 OECD의 결정은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저희를 따로 만났죠. 그들은 승리를 자축하는 대신 놀라운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LNG 실험 성공 이후 기술 신뢰 지수는 상승했고 국가 부패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피에르는 그 자료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오름이 사회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경제는 한국, 기술이 아닌 품격으로 세계를 설득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일본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경쟁 방식으로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한국 대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승패가 아닙니다. 함께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의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이 아닌 신뢰의 표준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의 문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조용한 힘이 있었습니다. 경제협력기구의 새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책임은 권한의 완수가 아닌 그 시작이다라는 한국 운영규범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시대가 이미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속도가 아닌 신뢰로 평가받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 말이 공식 회의록에 기록되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모든 공로를 인정받는 자리에서 한국 대표단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낸 오름의 결과입니다. 그 말에 저는 한국인들의 겸손 속에 깃든 진정한 품격을 보았습니다. 그 차분한 움직임이 모여 이 나라의 거대한 질서를 이루고 있었죠. 국제무역위원회는 새로운 기술심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제시한 운영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외신 헤드라인은 이제 세계는 한국의 리듬으로 움직인다고 적었네요. 한 외국 기자가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여전히 조용합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용함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언어이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입니다. 함께 파견되었던 한 프랑스 기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앙투안, 한국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이 항상 빠르더군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리더십이 아닐까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결국 조용함이 세상을 설득한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세상을 바꾼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견고한 구조였다고 적었습니다. 그들의 품격은 기술이 아닌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피에로와 함께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외교 보고서의 첫 문장을 신뢰는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든다고 적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피에로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왔네요. 공항 카페 직원이 입동이 막 지나 쌀쌀하죠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낯선 나라의 따뜻함이 제 가슴을 다시 한번 덮었습니다. 서울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사람들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KC2C 규범 승인과 OECD 포럼 이후 경제협력기구와 세계기술포럼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계기술포럼은 한국기술자립 세션을 신설했고 국제무역위원회 역시 한국식 기술신뢰지수를 공식 도입하기 시작했죠. 르몽드는 프랑스는 그들을 오해했다. 이제 한국의 방식이 세계의 새로운 교과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제 동료 피에르는 파리로 돌아온 직후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게 숫자보다 진심이 더 강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 대표단과의 조촐한 작별식 자리였습니다. 한 기술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옳다고 믿는 길을 매일 묵묵히 걸어왔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제가 평생 읽어온 모든 논문과 통계보다 강력했으니까요. 며칠 뒤 본국에서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산업부, 한국기술협력 자문위원단 창설. 제 이름은 그 명단의 가장 첫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가장 조용한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한국이 40년간 이어진 기술 종속의 사슬을 끊고 스스로의 손으로 세계 표준을 세운 이야기였습니다. 배 한 척당 200억, 4조 원이 흘러가던 프랑스의 독점 구조는 이제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화려한 말보다 신뢰가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품격으로 한국은 세상을 설득했고 새로운 리더십을 증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오름의 리더십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